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손가락 사다리 운동. 자, 85페이지 볼게요. 손가락 사다리 운동 마찬가지로 우선 그림을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뭔가가 나오면 이거 손가락 사다리 운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세히 보면 얘가 톱니바퀴처럼 약간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습 가면 주구장창 보게 될 게 이런 실습 도구들일 거예요. 여기에 손가락으로 정말 사다리 타듯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 손가락의 힘으로 숄더를 플렉션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도구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고요. 얘는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손가락 사다리 운동이라고 임상 나가면 얘기 안 합니다. 실습 때 거의 대부분 선생님 여기 이 환자분 핑거레더 운동 좀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 사다리 핑거레더 이렇게 핑거레더 계속 핑거레더에서 머릿속에 핑거레더가 되도록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핑거레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핑거레더 손가락 사다리 운동 말고 핑거레더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사다리 모양의 작은 계단을 벽에 고정해 놓은 것으로 이전 운동에서 몇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좋은 운동이다. 사실 핑거레더에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핑거레더에 굉장히 임상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이유가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재활을 하게 되면 이 동기부여 그리고 목표 동기부여와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재활 운동을 내가 힘들지만 굳이 왜 해야 되지?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보호자가 하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재활이 잘 되지가 않아요.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인생도 그렇죠. 결국에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상 초년차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테크닉적으로 치료적으로 평가를 잘하고 테크닉을 잘 쓸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해야 되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는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와 목표를 얼마나 잘 끌어낼 수 있느냐, 그 치료사의 뭐 인격이라고 할까요? 전 그게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갖추고 있는 치료사가 된다면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돈은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 많이 물어볼 거예요. 뭐 얼마나 벌 수 있냐, 뭐 피트니스는 어떠냐, 필라테스는 어떠냐 이런 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물어보세요. 물어봐도 좋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은 필수예요, 필수. 이거는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력은 필수. 그냥 필수예요. 여러분들 요리사가 요리 잘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요리사를 못하면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요리사는 요리를 잘하는 게 본인 직업의 당연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도 치료, 평가, 필수적으로 다 잘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러니까 봉사심이죠. 봉사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심. 우리한테는 봉사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주식 애널리스트에게 봉사심이 중요할까?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우린 봉사심이 중요하고요. 그런 봉사심, 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환자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그런 내적인 내공을 다지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어깨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 주의할 사항들이 또 있겠죠. 운동 방법. 자, 중요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작용을 하지 않아야 돼요. 보상작용.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만약에 까치발이 들어요. 이렇게 까치발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무릎은 여기, 골반은 여기, 어깨는 여기, 머리는 여기 있는데 만약에 까치발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까치발을 들면 무릎은 요쯤,
골반도 요쯤. 그렇게 되면 머리가 한 요쯤 오겠죠. 요 정도 까치발 한 만큼 길이가 높아지는데 손은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깨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깨가 한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관절 가동 범위, 숄더 어브덕션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상작용을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브덕션 할 때 이런 보상작용도 있죠. 올라가면서 아유 어깨 아파. 라테랄로 트렁크가 플렉션, 라테랄 플렉션이 걸리면 사실은 이 숄더 레더의 레벨은 원래 이만큼 어브덕션이 돼야 되는 건데 라테랄 트렁크 플렉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핑거레더 손 뗄게요. 그대로 트렁크 세우면 이 정도 레벨밖에 안 올렸던 거예요. 90도 어브덕션 간신히 만들어지는 거를 이렇게 해서 보상작용을 한 거고요. 몸 그대로 세운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120도의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오는 건데 숄더 어브덕션 120도가 나와야지 맞는 건데 이게 트렁크 라테랄 플렉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거죠. 뭐 이거 피트니스에서도 적용이 되는 원칙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발꿈치 들기. 제가 자주 봤던 게 요거예요. 발꿈치 들기와 어깨뼈 올림도 많아요. 어깨뼈 올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게 되지 않게 내리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몸통의 과도한 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도르래 운동. 여기에 도르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여기 잡고 한 손으로 여기 잡아서 자, 이 손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손으로 이 힘으로 내리는 거예요. 환자가 이쪽이 안 좋다, 편마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얘를 내리면 얘가 올라가면서 숄더 올림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뭐 플렉션이든 어브덕션이든 그런 것들을 내 건강한 쪽의 손으로 건칙으로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건 한 번씩 읽어보고요. 다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도르를 기점으로 팔을 옆으로 벌리면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하면 이거는 숄더 어브덕션이고요. 요거는 숄더 플렉션이 되겠죠. 보조하는 손은 이쪽 손이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어요. 자, 주의사항 중에 도르래 운동은 특히나 숄더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팔을 올리는 운동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 손은 거의 보조 운동이기 때문에 얘로 당기기 때문에 이쪽에 힘을 안 주게 되면서 팔을 올릴 때 어깨뼈를 어버드 로테이션이 시켜야지 우리 관절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안전하게 숄더를 쓸 수 있는 건데, 어깨 관절을 쓸 수 있는 건데, 이 위쪽 돌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팔뼈와 어깨뼈 봉우리가 압박이 돼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임상에서는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임핀지먼트 신드롬 안 붙이고 임핀지먼트 혹은 정말 짧게 임핀지. 선생님, 이따가 오시는 3시 환자분 숄더 임핀지가 좀 있어서 아크로미온 밑에 좀 서브 아크로미온 스페이스 고려해서 엑서사이즈, RM 엑서사이즈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숄더 임핀지가 있어서 그분 어버드 로테이션 할 때 세라투스 안테리어 파실리테이션을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핀지먼트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도르래 운동을 할 때는 임핀지먼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깨뼈 위돌림이 잘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저와 운동치료 1년 내내 배울 동안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꼭 듣게 되는 거, 항상 통증이 증가하거나 운동 범위가 감소되면, 특히 통증이 증가하면 운동 중단한다. 요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거꾸로 솟아도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아픈데 무리하게 절대 시키지 마세요.